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이거 주말에 왔었었나요? 네. 그래? 일요일에 왔었어? 저 토요일도 오고 일요일도 일요일에 왔었는데 안 보였는데? 저 계속 있었어요. 그래요? 네. 원래 난 잠깐 뭐 해가지고 누가 뭐래도 작년부터 해서 가장 우리 이리온 씨가 좋아했던 점은 효성. 정말 많이들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학은 내가 별로 얘기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아침 모닝미팅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스판덱스 기준으로 내년에는 결국 공과잉 아니냐. 네. 맞죠? 내년은 분명합니다. 내년 분명히 공과잉 들어가고 엄청 좋아서 달려왔는데 2분기까지는 안지안나 연구원 주장은 2분기까지 좋으니까 2분기까지는 좀 더 남아 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건 그렇습니다. 실적으로는. 실적으로는.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난 위에 더 올라가는 거는 다 안 먹으려 하는 사람들은 까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왜 이런 거를 솔직히 전해드리냐면, 요즘 와서 또 스판덱스 얘기를 너무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2분기 피가온 얘기도 나오지만 여하튼 실적은 매우 잘 나왔고, 뭐 이런 상황에서 효성 3인방부터 그래서 실적 나왔던 거 한번 쭉 갖고 얘기해 봅시다. 효성 첨단 소재부터 할까요? 그러면 제일 싸니까 이게. 네. 네. 이게 자꾸 협찬인 줄 아는데 우리 회사에서 옆에서 음료수 공짜로 줘요. 네. 이거 먹어서 요거 상큼이라고. 이거 무슨 선전 아닙니다. 맛있어 지금 하고 오해들 하시니까 옆에 놓고서 먹으니까. 저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똑같이 있구나. 네. 시작합시다. 효성 첨단 소재. 네, 효성 첨단 소재 실적이 나왔고요. 저희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34억 원으로 지금 굉장히 뭐 거의 컨센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았던 부분이 본업이에요. 본업의 타이어 보강제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국내 공장하고 베트남 공장이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시설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설을 시키고 있어요. 스틸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설 시킨 지는 이미 예전에 다 시켰고, 이번에 수율 잡는 것까지 해서 작년 4분기부터 베트남 이설에 대한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스틸코드 쪽만 지금 가동률 50%밖에 안 돌렸는데 OPM 8%까지 등장을 하면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어 보강제 쪽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기타 부분에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지금 스판덱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효성 TNC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효성 TNC의 그 스판덱스 쪽을 여기 베트남 공장은 효성 첨단 소재가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거의 20%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타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우선 효성 첨단 소재의 주가 자체가 타이어 보강제로 가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기타 부분에 있는 수소경제 쪽에서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위주로 주가가 올랐고, 이번에 상반기에는 또 본업까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반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라는 측면을 보시면 3분기 부터는 기타 소재 쪽에 아라미드 증설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라미드 연간 2,500톤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3분기 때는 이제 기타 쪽 중심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5월에 이어서 6월까지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친환경 쪽, 수소경제 쪽도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은 효성 첨단 소재는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스판덱스 영향이 컸지 않아요? 타이어 보강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효성하면 얘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효성 TNC가 더 빠르게 달려갔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성 첨단 소재는 상대적으로 싼데 좀 탄력이 지금도 더 둔화되는 게 그것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퓨어캠으로만 보면, 퓨어캠 멀티플로 보면은 효성 TNC가 제일 싸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는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줄 때 대부분 수소경제 쪽 기업들하고 이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소 쪽에선 싸다? 예, 엄청 싼 거죠. 지금 보시면은 올해 기준으로 7.9배니까 이건 뭐 성장성이 아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싸다고 한 지가 꽤 됐고 주가도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하여튼 하나 걱정이 효성들을 너무 이제 다 알고 있어가지고 내용들을. 오케이. 예, 효성 TNC 정말 화제의 중심 효성 TNC 얘기 좀 합시다. 효성 TNC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지나 이한나 연구원 저 이한나 안지나 헷갈린다. 안나 연구원이 TNC를 계속 콜했었기 때문에 이번 서프라이즈는 누구나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있고 결국 그래서 이 공급과잉이 언제냐 내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언제 선방향할 거냐 그러니까 언제쯤으로 그냥 말해라. 그래서 내가 이한나 연구원이 2분기까지 간다 했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분위기 그런 거 자꾸 질문 많은 거 보니까 올라오면 때릴 것 같은데 느낌은 어때요? 저도 분위기상으로는 2분기가 피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좀 하여튼 오케이. 요즘에 완전 반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효성 TNC는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제가 기존의 목표가가 72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미 현재 주가 아래에 있어서 홀드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2분기를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보시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500억 정도가 나왔고요. 뒤에 잠깐 그 테이블 좀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섬유 부문에서 스판덱스 쪽을 보시면은 지금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3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사실. 이거 보고 있으면 다들 와 하는 거지 뭐. 근데 이게 계속 논리가 중국 기업은 시총이 엄청 크다고 그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논리. 그렇게 비교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중국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효성이 이제 1위로 올라섰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위니까 2위 시총이 그렇게 큰데 왜 이건 더 못 가는 법이 있나요? 아닌가? 그렇게 비교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퓨어캠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는 대부분 많이 사가지고 가는 스판덱스를 많이 사가지고 가는 수요가 중국 쪽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판덱스를 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고 멀티플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성은 이게 중국 업체들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멀티플을 가져가기에는 기본적인 주가 환경도 조금 다른 것 같고 퓨어캠을 가지고 그런 말들 많이 하길래 일반 투자자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다들 이한나 연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하도 유튜브도 많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썸네일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썸네일 제목이 뭐라는 봤었냐면 내가 봤었을 것 같아. 중국 비교하면 10분의 1.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얘기 좀 더 해줘요. 네, 우리나라 오해들 하는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퓨어캠은 우리나라 퓨어캠 기준으로 보자라고 다양한 외부 환경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멀티플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일부의 논리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1분기까지는 스판덱스 가격이 정확히 2010년보다도 높아요. 2010년 때 크게 한번 사이클이 돌았었고 한 번 또 2015년에도 돌은 적이 있었는데 2015년보다 2010년 때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3월에 판가를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럼 2분기까지는 엄청 좋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전방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정가를 시켜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어디까지나 소재단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제 고민이지. 좋게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가시킬 수 있다. 의류니까. 그치. 네. 어떻게 생각해? 레깅스도 패션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세가 맞다. 나보러 심한에는 형 등산 가도 다 그런 거 입어요 이제. 맞아요. 이게 새로운 의류 시대에 열렸다. 내가 딱 한마디 했지. 오버하지 마.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디맨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지금. 공급을 늘리는 것 같죠 지금. 그렇죠. 디맨드 늘어나는 것도 알겠는데.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그것도 다 맞는데
사실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판가를 계속적으로 올린다. 판가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고가 쌓이는 순간에 전방에서 그냥 완전 소재를 그렇게 비싸게 사가진 않아요. 저희 예를 들면 고어텍스도 엄청 예전엔 지금은 한물 같지만 고어텍스도 엄청 고가 브랜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고어텍스 거를 써야 엄청 좋다. 그럼 그거는 최종 전방 쪽에서 가격을 높여서 많이 받았지 여기 소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100만 원 자릿수 바뀐다고 효성 TNS를 열고를 외치는 분들 좀 있어서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 100만 원 갈 거란 믿음으로 가져가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좀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시기도 온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헷갈린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순 저희 스토리보다는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스토리를 붙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비디오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이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2분기에 돼서는 판가 올라가고 원재료가 떨어지면 스프레드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분기까지는 반영이 되죠. 근데 비디오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지금 비디오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PTMEG 가격도 올렸고 스판덱스도 계속 올렸는데 전방에서 봤을 때 너네 원재료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PTMEG도 나중엔 반영이 될 거고 PTMEG가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에는 스판덱스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2021년에 그럼 2분기를 피크로 3분기 때는 완전 정상 예전 실적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 4분기 좋기야 하겠지만 한 작년 4분기 정도로 좋기야 하겠지만 2분기를 피크로 3, 4분기 슬로해지고 결국에 내년에 공급 과잉이 되는 부분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은 4분기 때는 판가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좋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않잖아요. 밸류에이션이 EV/EBITDA 기준으로 자꾸 내려가요. 사실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려갑니다. 나도 효성 TNC는 뭐 굳이 여기서 픽아웃을 고민할 거냐. 내가 아주 근데 또 의외로 이제 이걸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그 좀 많이 너무 좋은 게 다 나왔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저도 사실 효성 TNC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도 진짜로 이건 헷갈려. 예, 그냥 우선 만약에 가져가더라도 3분기가 끝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냥 퓨어캠에 대한 비중이 아마 2분기 중에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냥 그때 다 같이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케미칼이 2분기 픽아웃인 것 같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프레드 보니까 네. 내가 헷갈리는 게 이거 사실 또 말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효성 TNC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픽아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 수요가 그만큼 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수요요? 네, 수요는 사재기 수요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사재기 수요가 사실 많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계속 8일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 3월에는 10.71로 올라왔으니까 되게 조금 올라온 거긴 해요. 사실 뭐 그게 올라온 거냐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평균적으로 한 3, 40일 정도 되니까 재고일수가. 근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재고일수는 점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고일수 보고 있으면 헷갈리지. 아직은 밑바닥이니까. 그러니까. 네,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딱 분명해지면 판단하기가 좋을 텐데. 저도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효성 TNC는 솔직히 말해서 워낙 좋아하는 회사고 저도 그런데 현재적인 요즘 분위기는 오늘 실적 저번 주 숫자 잘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면 90만 원이면 이게 90만 원 정도 왔었죠. 80만 원 아니요. 80만 원인가? 네네. 모르겠다. 알겠어요. 효선화학은 원래 처음에 TP 안 내다가 TP 내기 시작하셔가지고 예. TP는 처음부터 냈습니다. 맨 처음엔 안 냈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렇죠. 기억나 나한테 효선화학 내가 말했어. 좋았죠. 이것도 주가가 아주 좋았죠. 네. 아무래도 효성화학 쪽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퓨어캠 쪽이 다 좋았다 보니까 효성화학도 좋아졌어요. 그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퓨어캠들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은
저희 2분기 때 피크아웃 찍고 그다음 3, 4분기 조금씩 빠지는 실적이 그러니까 하향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효성화학은 2, 3분기 굉장히 플랫하게 실적이 나오고 4분기 때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는 증설에 대한 효과가 좀 일부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611억 원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국내 PP가 있고 베트남 PP 쪽이 있어요. 국내 P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 프리미엄 라인들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면서 판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수요도 굉장히 크게 조금 몰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한 12%대를 기록을 했고 베트남 PP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가 항상 실적이 문제가 됐던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적자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1분기 때도 적자인데 거의 뭐 한 자릿수대로 적자폭이 크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동남아 쪽 PP 가격이 지금 아시아 쪽 평균보다도 한 200불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프로필렌을 그 동북아 쪽에서 좀 싼 데에서 받아다가 동남아 쪽에서 판가 높게 팔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저희 중국 성수기가 2분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분기, 3분기까지는 지금 계속 성수기 효과를 받는다. 그러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어느 정도 실적적으로는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실적 멀티플 자체로 비교를 해보면 효성 TNC가 더 싸긴 해요. 효성화학보다. 네. 내 스타일로는 효성 TNC가 좋아 보이는데 차트 보고 있으면 겁나지만 좋아 보이는데 이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스판덱스 보조니까 이게 결국 어느 순간 오버캐파만 나오는 순간 그냥 공급만 늘어나는 순간 또 그렇지 않나? 그것도 작년에 딱 보시면 11월까지는 거의 11월 때가 재고일수 한 3, 40일 그리고 바로 그 전분기가 60일 때였어요. 이건 맞출 수가 한 번에 쑥 떨어진 거예요. 얘네 재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효성 TNC는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골 때리는 회사라는 거지. 이게. 이게 재고 보면 그래서 헷갈려. 오늘은 정말 내가 이게 말로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생각 같아서는 아침에 그래서 되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 효성 TNC를 바이콜이냐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바이콜은 아니고 있으면 팔진 말란데 누가 그러더라고. 형이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것도 많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아침 모닝미팅 내가 얘기했잖아. 요만한 기스만 나도 확 빠지는 것들. 아침에 말했던 종목 몇 개 있었잖아 우리가. 네. 다른 섹터 담당자한테 내가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튼 실적은 잘 나왔고 효성 사인만 다 잘 나왔고 2분기 피크아웃이니까 어쩌면 들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보셔도 되는 거고. 네. 근데 맞습니다. 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지금 들어가긴 부담이 뭐 되죠. 들어가서 그 리스크를 다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다. 네. SKC는 어때요? SKC는 오늘 배터리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졌어요. 주가가. 그렇다 보니까 좀 SKC도 좀 눌렸다. 근데 지금 뭐 SKC나 뭐 LG화학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어캠 실적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LG화학 그날 우리가 방송에서 못다 이런 말들도 좀 있잖아요. 당신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관련주들이 사실 LG화학도 분할 기다리지 누가 여기서 굳이 하겠어? 그쵸. IPO. SKC도 지금 고민이 실적이 잘 나와도 이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순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뭐. 실적 얘기 좀 해줘요. 그래도 잘 나왔잖아. 네, 실적이 잘 나온 게 케미칼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O하고 PG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거의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결국 궁금해했던 게 항상 SK 넥실리스죠. 동박 쪽인데 동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좀 일부 의견이 많이 분분해요, 여기도. 그래서, 사실 투자 계획으로 내세운 것만 보면은 저희 말레이시아 공장 원래 4.4만 톤 증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5만 톤까지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국내에서 정읍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6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양산이 시작이 된다. 뭐 6공장은 아마 내년 3, 4분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조기 양산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에 그거 외형이 조금 붙는 부분이 이것도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외형 네. 갖추는 거는. 그리고 또 테슬라 쪽 공급 계약이 좀 일부 체결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쪽으로도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넥슬리스가 좀 빠졌냐, 영업이익률이. 그런 거는 지금 정읍 56 공장하고 말레이시아 공장 거기 이제 판관비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쪼개서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럼 결국 2021년에 우리가 원했던 영업이익률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그게 낮아짐으로 인해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좋다고 했던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누가 몰라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 실적 나온 날 솔직히 알고 있던 애들 입장에서 아 이제 다 알려졌구나 하고서 좀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 아닌가? 저는 사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 SKS는. 좋게 봐. 왜냐면 예. 오히려 미래를 봤을 때 이번에 아까 효성채시 이런 것들이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면 한번 받아칠 만한 것들이라 보는데 네. 생각보다 이걸 많이들 끌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SKC는 근데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외형 쪽이 상당히 좋네요. 네, 외형 쪽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사실 외형 늘리려고 영업이익률이 조금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오히려 그 스타일 예. 좋아하거든. 외형 늘리려고 이익은 좀 줄어도 예. 다음이 있잖아. 다음 스텝이 그렇죠. 보이니까 것들은. 예. 한철 장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고민은 딱 하나예요. 오늘 내 종목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신나는 목소리가 아니냐 한다면 너무 달려와 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달려왔고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만나면 효성에 뭐 얘기를 해오니까 거기다 요즘 너무 또 이거를 그러니까 이하나 영혼이 많이 불려 다니는 만큼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네. 그런 느낌 봤죠. 그러니까 대중들도 네, 많이 네.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신앙처럼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고민이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아. 네. 그렇죠. 분명히 댓글에 이게 달릴 것 같네. 애널리스트 말하는데 왜 방해하세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용은 자료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고 만약 쟤네들이 뭔 얘기하는지 지도 잘 모르시는데 뭔 얘기하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럼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런 게 논의가 된 지가 꽤 됐고 오늘 아침에 제일 화제가 효성 TS였다. 진짜. 맞아요. 저도 알지? 연락 근데 굉장히 많이 나도 받았습니다. 그냥 메신저로 계속 TS가 아침에 위로 쏟아지죠. 예, 11% 넘게 막 오르다가 그러니까 줄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감각적으로 올라오니까 때리는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분출했다. 분출 나올 때 때리겠다였으니까 오늘 나온 거 아니냐인데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여력 더 있지 않을까? 저 이거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종목 가지고 너무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오늘 때리려고 한 소리였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 피어캠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가 끝이다라고 대부분 많이 보고 있을 모르는 사람 때는 누가 있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건 괜찮잖아 더. 아니야? 그건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주주라면 잘 이게 오늘 분위기 그대로 전해드린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반만 파세요. 반만 팔고 맞아요.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배터리 관련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의견들이 진짜 강론강색이네 지금.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 다들. 노이즈가 너무 많이 맞지? 꼈어요. 네,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이산이도 한테. 네. 그리고 뭐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도 또 내재화 얘기 막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굉장히 약간 짜증 나 댓글을 봐요. 근데 이제 짜증 섞인 댓글로 제가 답을 쓰려다가 이걸 쓰면은 어떻게 했는데 그 내재화가 되리라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하겠다는데 어떡해요? 내 말이 그 말이거든. 같이 협력은 하겠죠. 하겠다는 거는 의지는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도 이건 또 판단이 잘 안 쓰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 이제 전부 다들 의견들이 충돌하다가 이제 딱 그
I don't know. 그냥 어때요? 요새 배터리들도 다녀보면 의견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완성차 쪽 베이스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럼 배터리는 볼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주위가 많거든. 노땅들이 많으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차 베이스로 보시는 분들. 근데 이제 화학 쪽 정유 화학 쪽 베이스로 보시는 분들은 성장 산업이고 여전히 배터리 수요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내재화도 한계가 있다. 사실 모르죠, 다들 지금. 근데 이제 이건 놀린 것 같아요. 그냥. 지금으로서는 저는 뭐 저번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은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배터리 그러니까 쪽에서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아직 도요타도 내놓은 게 없잖아. 네. 그렇지 않아? 네. 내놓은 데도 없지 않나? 근데 이게 너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야. 내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이러는 것 같아. 지금 달려도 그렇죠. 주가가 비싸지니까 이런 노이즈가 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싸지면 다시 매력적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범위를 참 어디로 가늠할지. 오늘 실적이 정말 다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톤이 차분한 거는 오늘 주가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침 모닝 미팅 때부터 그랬어요. 네. 내가 분위기가 지금 모닝 미팅 때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건 요새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은 의외로 실적 잘 나면 위로 쳐버리고 아니면 딱 보니까 밸류에이션 보기 시작한 거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보로 타셔야 됩니다. 지금 다들 너무나 이런 거를 간과하고 계셔가지고 습관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쌀 때는 좀 줄이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밸류에이션 싸면 더 지르고 위에서 오히려 좀 이런 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쉽지 않네요. 하여튼 이번 주에 점심 방금 전에 우리 주얼모 PD랑 김치찌개 먹었는데 다들 힘이 넘치더라고요. 왜냐면 내일 모레 쉰다고. 아 그러네요. 얘네 영어도 내일부터 쉬나? 내일 아니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우리 이베스트의 리서치 임직원들은 내일부터 쉬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지 지금 내일부터 다 휴가 분위기인데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